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죠. 예, 방첩 때는 군대 내에서 각 부대에 자기 인원들을 파견해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근데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방첩사령관이 큰 역할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장교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14일 날 나오셔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연말 부대원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 부대원 인사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중령급 이상 인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했는데 소령급 이하를 그래서 그 정기 인사를 계속 예. 연기시켰습니다. 근데 근데 했어요. 예,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한 이유가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예, 시각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측근들이 요직으로 이번에 들어왔다. 예, 알고 있습니까? 그런 평가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 예, 언론 보도 보셨죠? 예, 그 이유가 여인영 사령관의 전속 부관이던 대위가 기획관리실은 핵심 부서로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모 의원의 아들도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연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럴 때 인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사령부에서 중요하지 않은 보직은 없습니다. 다 요직 말씀하시는데 다 사령부에서는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그 인사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인사 부서가 어딥니까? 사령관 직무대리가 제가 그 이번에 인사를 하자고 제가 판단해서 기획관리실이 인사하는 부서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에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보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인사과가 있잖아요. 기획관리실 내에. 보직심의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누굽니까? 박상하 대령입니다. 박상하 대령이죠. 예. 충암파 막내 아닙니까? 충합 우리가 충암파 하면서 대통령, 이상민 장관, 여인영 사령관, 박상하 대령 이렇게 하면서 그 배제를 시켜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거도 먹고 있는 이 시기에 그분이 주도하는 그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네, 수도해 주시고요. 잠깐만 수도해 주시고요.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나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만 하나 할게요. 거기 계셔서 얘기를 하세요. 조금만 있다가 우리 이상민 장관님한테 하나만 더 물으려고. 끝나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이상민 장관님, 아까 12월 4일 안가 모임, 이 모임에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던 사람이 이상민 장관 맞습니까? 법제처장에게도 연락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가에서 모였어. 그런데 안가에서 모이는데 이상민 장관이 안가 예약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민정수석 안 가는. 이상민 장관이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안가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민정수석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4명이 모두 다 법조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안가에 대통령 없이 모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삼청동에서 들키니까 흩어져가지고 용산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용산에 수정방과 수육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이 오셨겠죠. 당연히 이번에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돼? 그런 의논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만나고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 담화를 했을 겁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진술했는데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사는 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공정한 보직심의를 하고 있고 기획관리실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심의위원회를 주도로 하고 있고 그 인사를 제가 지난번에 기관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중령급 이상은 11월 이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소령급 이하를 원래 12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혹시나 보직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수사 방해 요소로 작용할까봐 일단 정기 인사를 소령급 이하 인사를 미뤘습니다. 근데 사실 인사를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 1일부터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유치원을 등록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군무원 같은 경우는 대강 12월 단위로 집 계약을 하는데 집 계약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관사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전부대는 이미 소령급들이 11월, 10월에 명령이 나서 다 관사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명령을 미루면은 1년이 지나도 관사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3월 1일까지는 2월을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 압수수색도 받았고 그다음에 검찰 압수수색도 받았고 어느 정도 압수수색도 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2월 중순 전쯤에 인사를 하자는 그런 이유는 국정조사도 한 2월 중순경에 끝날 것이니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그래서 물론 많이 미루면은 저희 수사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부대원들을 위해서는 2월을 미룰 수 없어서 그렇게 했고 예. 자, 네. 네. 예. 이해가 되고요. 예. 다만 방첩대가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라는 국민들이 예. 거기에 그 전속 부관 예. 그리고 그 안보실에 있었던 분의 아들 이런 분들을 그 핵심 부서로 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도 방첩대가 국민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 예. 정치를 너무 안 본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무대행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아직 군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됐는데 인사해도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